안녕하세요. 무비수다운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은밀한 감사 5화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거침없이 이어진 키스 장면. 너무 빠른 전개라 놀라신 분들 많으셨죠? 저 역시 어느새 두 사람의 분위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번 은밀한 감사 에피소드는 수많은 오해 속에 갇혀있던 주이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회차였는데요. 노기준은 그녀의 숨겨진 사생활을 알게 되지만 타협하지 않는 주이나의 방식에 점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다가와 이해해주는 노기준의 따뜻함에 주이나 역시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터지는 주이나의 불륜 제보는 그녀의 과거와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궁금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제보 내용의 진위보다 누가 어떤 의도로 움직이고 있느냐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떡밥들을 바탕으로 제보자의 정체와 주이나의 과거를 추측해보겠습니다. 처음 주이나 감사실장이 김한수 전무를 불륜 문제로 정리했을 땐 저도 그녀가 전재열 부회장 라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임스 부회장의 성범죄 문제까지 처리하는 걸 보며 또 다른 그림도 보이더군요. 겉으로 보면 어느 한쪽 편에 서 있는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서를 종합해보면 주이나는 결국 전재열을 지키는 인물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엔 과거 감정이 있었던 듯하죠. 이번 화에서 전재열이 해외에 있던 주이나를 직접 불러들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주이나는 전재열에게 순순히 따르지 않았고 독립부서로 움직이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또 퇴근 후 집 앞에 세워진 전재열의 차를 보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노기준에게 전달된 제보 사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주이나를 그렇게 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녀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워하니까요. 결국 주이나와 전재열은 과거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재열은 결국 정략 결혼을 선택하게 되죠. 전무태 회장은 후계 경쟁을 통해 아들들을 압박하는 냉정한 사람이니까요. 전재열은 효심이 강하고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맞서기보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선택한 거겠죠.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전재열의 아내 오현영 역시 막강한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남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죠. 결국 전재열에게 그 결혼은 살아남기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살아남긴 어려웠겠죠. 이복 동생 성렬의 어머니가 현재 회장 곁에 있는 인물이니까요. 예민하고 신중한 전재열과 달리 성렬은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어당기는 스타일입니다. 일처리 역시 대담해서 전재열에겐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겠죠. 어쩌면 전재열의 부탁으로 주이나가 해외로 떠났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이제 와 다시 자신을 도와달라 부른 거죠. 그래서인지 주이나가 전재열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감사실장 자리를 맡긴 것도 회사 내부 인물들을 정리하기 위한 선택처럼 보이고요. 이번 화에서 제임스를 처리한 것도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막으려는 판단이었겠죠. 주이나는 결국 위험 요소를 미리 잘라내려 했던 겁니다. 제보 사진 속 주이나는 가만히 서서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불륜이라기보다 오래된 감정이 남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전재열이라면 재회의 반가움 혹은 마지막 인사의 의미였겠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런 제보를 흘리고 있는 걸까요? 목적은 단 하나, 주인아를 회사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재열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가장 쉽게 의심되는 건 역시 성렬입니다. 어쩌면 형수 오현영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성렬 성격상 형수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결국 노기준이 이 제보의 거짓을 밝혀내겠죠. 혼자 맥주와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주인아의 모습은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미술 동호회 모델 활동을 하는 것도 그녀만의 숨구멍이었던 거겠죠. 주인아는 버티기 위해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의 일 역시 그녀가 겪어온 상실감과 외로움을 견디는 방식처럼 느껴졌고요. 노기준은 그런 주인아의 아픔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오해를 감수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노기준은 더욱 깊이 주인아에게 끌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키스했으면 사귀는 거죠. 미안해요. 상사로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었어요. 주인아 역시 노기준의 진심에 흔들렸지만 애써 아무 일 아닌 척 선을 긋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흐름은 오히려 더 설레는 법입니다. 한번 거리를 둔 뒤에야 서로의 마음이 더 선명해질 테니까요. 두 사람의 밀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정말 기대됩니다.